안녕하십니까. 심화탐구 발표를 맡게 된 지리동아리 국토대장정입니다. 발표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맞은 지금 지구는 지구온난화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워밍의 시대에서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보일링은 어떠한 영향을 낳을까요? 바로 극한기후입니다. 극한기후란 평균에서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기온이 이어져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지구촌의 온도 상승 및 온도 하락, 전례 없는 폭우 등 이상 기후를 야기하게 됩니다. 극한기후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산업화의 영향입니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증가는 1750년 이전 약 280ppm에서 2020년 기준 약 411ppm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의 사용과 산업활동에 의한 배출이 약 65%, 산림 파괴와 토지 이용에 의한 배출이 약 11%입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1만 년 동안 4에서 5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화된 1850년부터 1900년까지 급격한 온도 상승을 맞게 되고 최근 100년간은 0.8도에서 1도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극한기후로 발생한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량 부족 문제입니다. 지구상에는 1,400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하루에도 70여 종이 멸종하게 됩니다. 생물종의 4분의 1이 멸종하면 먹이사슬이 무너져서 인류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인류가 멸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악화되는 곰팡이 피해가 미래에는 세계 식량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였습니다. 이미 10에서 23% 정도의 작물 손실이 발생하였고 기후위기로 곰팡이 피해가 증가할 것이며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인류가 세계적인 건강질환과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엘니뇨입니다. 앞으로 3에서 4년간 경도 2.5의 엘니뇨가 지속할 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니뇨란 무역풍의 약화로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평상시 정상적인 해류 이동은 이러한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해류 이동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해류가 따뜻해지고 증발량이 많아져 동태평양 쪽의 강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평양 서쪽인 필리핀이나 호주 등은 가뭄, 산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적도 근처인 미국 남부나 멕시코 등은 태풍, 허리케인, 폭설, 홍수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트플레이션입니다. 히트플레이션이란 지구촌 전역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물가를 밀어올리면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환경 문제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곡물, 채소 등의 재배가 어려워지고 가축들이 폐사하면서 식품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초래되고 있으며 히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시 지구촌 경기에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로 심해져가는 극한기후, 글로벌 보일링 시대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이 있습니다. 화석연료란 오래전 땅에 묻힌 유기체의 분해를 통해 생겨난 에너지 자원을 말합니다.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모두 화석연료에 포함됩니다.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전기차 보조금,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가스 충전 지원 등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로운 듯 보이는 이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이 사실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빠른 감소가 절실한 시기에 오히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약 7천조 원이 보조금으로 들어갔다 하는데요. 덧붙여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면 대기오염에 따른 한 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줄여 천문학적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노동 현장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폭염경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왜 환경부 장관이 아닌 노동부 장관에게 폭염경보를 요청했을까요? 날이 더워지며 건설 현장 등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이상기후 노출 사업장 선정,
안전규칙 마련, 도심 녹지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인프라와 노동 환경 측면의 개선입니다. 유럽,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에서는 과거 납작 문화인 시에스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 우려로 인해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열사병을 막기 위해서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파리인데요. 프랑스 파리에는 현재 온도가 40도가량 치솟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리 아스팔트 도로를 헬그로 교체하고 건물의 지붕을 아연 지붕으로 교체하는 등의 해결 방안이 필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더위 가림막과 쉼터 운영 확대,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순찰을 도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목일 날짜 변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목일은 1946년 황폐화된 땅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1940년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구의 온도가 약 2.6도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한다면 식물의 뿌리와 생명의 시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목 없는 식목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목일의 효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식목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탄소 중립 포인트제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란 일상에서 다양한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고 그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범국민적 녹색 생활 운동입니다. 먼저 탄소 중립 포인트제 누리집에 가입한 후 여러 가지 탄소 중립 포인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 누구나든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든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면적 순위는 세계 108위입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부터 국가적 차원의 노력까지 다양하게 필요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들의 노력만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